전청조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이 전청조의 재벌 사칭 그리고 사기 전과가 드러난 후에 함께 이제 연인이었던 남현희 씨가 함께 거주 중이던 집에서 나와서 모친의 집으로 갔다는 소식 다들 아실 겁니다. 그 후에 이 모친의 집으로 전청조가 찾아갔다가 결국 스토킹 혐의로 또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지금 전청조 구치소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상황은 네. 구치소에 들어가기 전, 아하. 즉 체포되기 전 지난 10월 상황입니다. 아하, 네.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그렇죠, 정확히 네. 설명을 해드리면요. 지난 10월 26일 새벽입니다. 네. 남현희 감독 모친 집 앞으로 전청조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집 밖에서 문 좀 열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고요. 이에 남현희 씨의 모친은 너 내 새끼 잡아먹으려고 그러냐? 내 집에 어떻게 오냐? 내가 쟤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하루아침에 내 새끼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결국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을 하죠. 이 경찰의 전청조는 저희가 경고를 드렸다. 지금 하신 행위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면서 경찰이 전청조에게 다시 한번 경고를 했습니다. 네. 나 진짜 다시 나눌게 한 번만. 진짜 다시 나눌게 한 번만. 체포하겠습니다. 전부 서류만 치고 분명히 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하고 헤어진 뒤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근데 전청조가 임의적으로 자기가 임의로 전현희 씨를 찾아갔어요. 남현희 씨를 집을, 찾아가서 만나자고 소리쳤는데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안 간다고 소리치니까 그 스토킹으로 112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어요.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저러니까 당시에 현행범으로 보가지고 체포를 했는데 체포할 당시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겠죠. 고지한 다음에 체포했는데 알다시피 현행범 체포하게 되면 48시간 내에 조사한 뒤에 풀어주거나 영장을 칠 수가 있는데 당시에는 조사를 했는데 몇 시간 하다 보니까 전청조 씨가 사실 아프다고 하니까 경찰에서 일단은 풀어줬습니다. 아하. 그리고 나중에 사기 혐의로 해가지고 구속을 시켰어요. 네. 지금 구치소에 있는 것이죠. 아하. 근데 그 당시에 그 전청조 지금까지 지난 4일까지 전청조 씨한테 피해당한 사람들이 피해당하신 분들이 32명이 되는데 액수로는 36억 9천만 원 정도니까 물론 앞으로 더 나올 수 있어요. 어떻든 전청조 씨는 남인혜 씨한테도 피해를 줬지만은 아하. 경제적으로 32명에게 막대한 금액을 피해를 줬던 것이죠. 전청조의 기가 막힌 행동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이담 아나운서. 과거에도 전청조가 이런 일을 벌였던 사실이 증언을 통해 나왔습니다. 어허. 전청조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이 피해자의 증언이 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된 건데요. 네. 한 6년 전에 전청조가 또 동거하던 또 다른 여성이 있었다고 해요. 어허. 그런데 그 여성이 전청조로부터 이제 벗어나려고 하자 헤어지려고 했겠죠. 그래서 본인의 집에 갔습니다. 근데 전청조가 그 여성의 집에 찾아가서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어허. 그런데 그 여성에게도 또 다른 남편이 있었나 봅니다. 어머? 그 남편이요 전청조에게 네가 정신과 병원 가서 치료를 받고 진단을 받으면 형사적인 문제 제기는 안 하겠다라고 했고 전청조는 실제로 당시에 정신과 상담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청조가 쓰는 수법이 약간 비슷한 패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본인이 남성인 척하고 여성에게 접근해서 지금 말한 사례의 경우에는 동거까지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성이 벗어나려고 하니까 또 행패를 부리고 지금 남현희 씨한테 하는 것과 매우 비슷한 수법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청조는 과거의 이 사례를 보면 여성으로 또 접근한 적도 있어요. 어허, 네. 예전에 알려진 사례를 보면 만남을 주선해주는 애플리케이션 앱이 있습니다. 네. 그때는 본인을 20대 여성이라고 소개하면서 남성과 교제를 했고 결혼, 임신 명목으로 수억 원을 뜯어내는데 이렇게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성별을 바꿔가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패턴을 보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전청조의 나이 기억하세요? 28쯤으로 됐죠. 그럼 6년 전에 이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6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그때 몇 살이에요? 22살 나이에 이런 짓을 해요. 대박 사건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때 당시 행패를 부릴 때 동거녀였던 남편이 전청조를 향해서 정신과 상담 받으면 형사고소 안 할게, 취하할게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청조가 그때 정신과 상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장윤미 변호사님. 과거에 함께 동거했다는 여성의 진술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정신과에 가봤다라는 것이고요. 그때 나왔던 진단이 전청조 같은 경우에는 실제 본인이 발딛고 서 있는 이 현실과 본인이 가상으로 꾸며낸 그 현실 사이에 구분을 못하는 상태라는 의사 진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가상의 세계와 실제 현실을 혼동했다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그 당시에 이 정신과 전문의가 내린 결론은 약물 치료를 일단 하다가 안 되면 병원에 입원하는 것까지 고려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진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현실의 세계와 자신의 생각을 구분 못할 때 우리는 그거를 망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전청조 씨가 본인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거를 보면은 아마도 과대망상이 있었다는 내용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추정이 됩니다. 과대망상이 있을 때는 본인이 역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모두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과대망상이 있을 때는 결과적으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